제목 69세에 만난 첫사랑의 설렘.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장남내 손자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딸이 맡긴 외손주의 도시락을 쌌으며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는데 중학교 동창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50년 만에 우리 반 모임 하자. 미국에 있던 영수도 한국 들어왔대.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영수.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에 69세의 제 가슴이 24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럴 나이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나.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오래된 이불 더미 속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50년 전 받은 편지 한 통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를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너무 가난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하지만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게. 영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딸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그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물건 좀 정리하려고. 편지예요? 누구 거예요? 어머, 영수라고 쓰여 있는데. 엄마, 설마 이게...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편지를 뺏듯이 가져와 품에 안았습니다. 그냥 옛날 동창이었어.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엄마, 왜 이런 걸 아직도 갖고 계세요? 아빠한테 알려도 돼요?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니. 그냥 추억이야. 추억? 은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나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24살 때 헤어지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영수를 쫓아내던 날 저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저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45년을 함께 살았고 새 아이를 키웠으며 남편이 4년 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실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며칠 후 장남 준호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 지영과 손자를 데리고 온 준호는 밥을 먹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은희한테 들었는데 옛날 편지 같은 거 갖고 계시다며요? 아, 그게 그냥 옛날 물건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에 연연하세요. 이제 손주들 뒷바라지나 하시면서 편하게 사셔야죠.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제는 조용히 지내셔야죠. 괜히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이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 하나 가져보면 안 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 영수를 만나보기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골라보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만큼은 소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설렘이라는 거구나. 5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교회 모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또 반대에 부딪힐 게 뻔했으니까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품이 있는 인상, 50년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그 사람도 저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이럴 수가. 하지만 저는 그 설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는 왁자지껄했지만 저는 영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50년 전보다 더 낮고 깊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오래됐네. 다른 동창들이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와 영수는 계속 눈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괜찮으면 우리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응, 그래. 우리는 호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어. 사업도 했고 나름 성공도 했지. 하지만 결혼은 안 했어. 뭐? 아니 왜? 어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영수는 미소를 살짝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를 잊을 수가 없던 것도 있어. 이 말을 들으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기 들었어. 몇 해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순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준호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교회 모임 끝났으면 집에 오셔야죠. 응, 곧 갈게. 전화를 끊자 영수가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 안 했구나? 말하면 반대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체면이 어쩌고. 하지만 순자야,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아침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 은희가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제가 영수와 함께 공원을 걷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창 중 누군가가 SNS에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교회 모임 간다고 하시더니 남자를 만나셨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곧이어 준호가 며느리 지영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민수도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이가 몇인데 남자를 만나십니까? 준호야,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엄마 나이가 69세예요. 손주들도 있는 할머니가 무슨 연애를 합니까?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런 소문 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요? 애들 학교에서도 얼마나 놀림 받겠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그냥 옛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옛 친구요? 두 분이 손잡고 걷는 사진까지 있는데요. 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시면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뭐라고? 제 평생을 바친 자식이 지금 절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막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인데.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준호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지영과 은희도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그냥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꾸는 게 죄인 걸까?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전화해서 다그쳤고 은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충고했으며 지영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제 마음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공식적인 가족회의였습니다. 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와의 만남을 끊으셔야 합니다. 준호야,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첫째, 엄마 나이가 69세예요. 둘째, 아빠 돌아가신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셋째, 손주들이 있는 할머니가 연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혼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의지하면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지영도 가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준호 어머니가 남자를 만난대요.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 나이 69이야.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 마음도 있고 내 인생도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너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해본 적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4살 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포기하고 중매 결혼했어. 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45년 동안 내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 새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내 인생 69년 중에서 단 하루라도 나를 위해 산 적 있니?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릴 희생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어. 영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내 가슴이 아직 뛸 수 있구나.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린 어떡해요? 은희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니? 엄마는 평생 착한 엄마로만 살아야 하니?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재혼하신다면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재산 문제도 있고요. 재산?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재산? 그래, 결국 그게 문제구나. 엄마, 지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알겠어. 너희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하고 재산이 중요한 거지.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말씀 조심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엄마 걱정해서 이러는데. 걱정? 이게 걱정이니? 위협이지.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막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형수님.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나도 엄마 아들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 이제 엄마가 행복하시면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민수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나 40살이야. 이제 어른이라고. 그리고 난 엄마 이해해. 민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엄마가 그 남자 계속 만나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준호와 지영은 나가버렸습니다. 은희도 울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가 이기적인 거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평생 이기적이지 않으셨어요.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그날 밤 저는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나야. 순자야. 어떻게 지내? 애들이.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해. 심하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내가 또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야. 영수 씨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물러나는 게 맞을까?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 돼, 영수 씨. 50년 전에 한 번 포기했어.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순자야. 내일 우리 공원에서 만나.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69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골라 입는데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산책 좀. 영수 아저씨 만나시는 거죠? 저는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엄마 눈빛 보면 알아요. 가세요. 민수야. 그리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네. 엄마 혼자 다니시면 형이 또 뭐라 할 테니까요. 민수는 저를 차에 태우고 공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영수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가보세요, 엄마. 민수야, 정말 고마워. 천천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영수에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야,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막내 아들이 데려다 줬어. 착한 아들이구나.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자야, 자식들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 이제 익숙해. 미안해. 내가 또 너를. 저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50년 전에도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그때도 지금도. 영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진심이야.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 나도.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이야기, 몰래 편지를 주고받던 이야기, 헤어지던 그날의 이야기. 5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울던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나도 영수 씨의 뒷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69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24세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영수 아저씨. 식사 시간 되었어요. 제가 근처 한정식집 예약해뒀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수야, 내가? 네. 두 분 나누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영수가 민수를 따뜻하게 쳐다봤습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에게 미국 생활 이야기를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아저씨, 미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건축 관련 일을 했지.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영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사람이 있었거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로맨틱하시네요. 엄마, 좋으시겠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
행복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 지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지영이 영수와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같이 계시네요. 어머님을 부추기시는 건가요? 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부추기는 게 아니라 엄마 모시고 나온 거예요. 모시고? 그 남자와 만나시게요? 그분 이름은 영수 아저씨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련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형수님 말씀 조심하세요. 엄마 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중재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어머님, 오늘 일 준호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났네.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겠어? 괜찮아. 어차피 알려질 거였어.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형한테 잘 말할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의 전화는 예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민수까지 꼬셔서 그 남자 만나셨다면서요? 준호야, 꼬신 게 아니라 이제 민수까지 엄마 편이에요? 우리 형제를 이간질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수한테 돈 줘서 내 편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좋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전화 받으셨죠? 민수야, 너까지 형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형은 제 형이에요.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엄마가 매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다른 엄마들이 뭐라 해도 엄마는 제 편이었어요. 그랬지. 이제 제가 엄마 편이 될 차례예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내 편이구나. 그날 밤 영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포기 안 해.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반대해도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살겠다고. 다음 날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수군댔습니다. 준호 엄마 요즘 남자 만난다며? 그냥 옛날 친구예요. 친구랑 손잡고 다니나? 동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영수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입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영수 아저씨랑 같이 여행 가세요. 여행? 네. 강원도 쪽으로 1박 2일. 제가 펜션 예약해뒀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두 분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못 해보셨잖아요. 가세요. 형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엄마 인생 엄마가 사세요. 69년 중에 이틀쯤은 엄마를 위해 쓰셔도 돼요. 민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행복해질 거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배려로 저는 영수와 함께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영수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요. 순자야, 편하게 앉아. 어색하네. 나도 그래.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든 연인의 서툰 설렘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조용한 펜션이었고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민수 씨가 좋은 곳을 골라줬네. 우리는 펜션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5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니? 아버지가 당신을 쫓아냈다는 거? 그것뿐이 아니야. 영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부르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영수야, 너는 가난해. 우리 순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지금 떠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순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떠나라.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줬다고? 응. 나는 받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때 난 정말 가난했고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 그래서 떠난 거야? 그래.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 너를 잊으려고 미친 듯이 일했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 그분은 딸을 생각해서 그러신 거니까. 하지만 순자야.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영수 씨. 순자야, 나 진심이야.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 이제 가난하지 않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잠깐 바람 쐬러. 설마 그 남자랑 여행 가신 건 아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민수가 도와줬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은희야,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자식들한테 걸렸구나.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자꾸 너를 힘들게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펜션 앞을 산책하는데 영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자야, 사실 한 가지 더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그날 내 아버지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어. 약속? 절대 순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런 약속을
응. 그래서 5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나도 70이야. 이제는 그 약속을 깨도 되지 않을까? 영수 씨, 순자야, 내가 이기적인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기적이지 않아.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어. 우리는 꽉 껴안았습니다. 우린 산속 펜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펜션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 영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랬었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 호수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고 성실했어. 사랑했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존경했어. 고마워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미안해. 왜? 내가 떠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내 인생이야. 후회하지 않아. 다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 늦었지만, 영수가 웃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때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남자랑 여행 갔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준호야, 당장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영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 순자야.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이틀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세 자식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은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준호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손주 할머니가 남자랑 여행 다닌다고.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 아니면 그 남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택이라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고, 지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며, 은희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수만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대답하세요. 우리입니까? 그 남자입니까? 준호야, 왜 그렇게 몰아붙이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요? 70이 가까운 연세에 남자랑 여행을 다니는데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마트 가면 수군대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큰일이죠. 창피해요. 어머니, 은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도 외로우실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여행까지 가시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딸이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은희야, 엄마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어. 내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럼 왜 다른 남자를요? 왜 지금이에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0년을 기다린 첫사랑을, 이제야 느끼는 진짜 설렘을, 평생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 없다는 허무함을.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엄마를 모실 수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이라고?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 지금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까? 이 자식을 낳기 위해 밤새 진통을 겪었고 아플 때 병원에 업고 뛰어갔으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그 아들이 지금 저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진심이에요, 엄마. 엄마가 그 남자를 선택하시면 저희는 엄마를 선택할 수 없어요. 저희도 가정이 있고 체면이 있어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 문제도 있어요. 어머님이 재혼하시면 어머님 재산이 그 남자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님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실 건가요? 재산, 결국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 행복이 아니라 돈이.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아, 너희가 그렇게 재산이 중요하니? 엄마 행복보다? 어머님도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그 남자가 어머님 돈 노리고 접근한 거면 어떡하려고요? 영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50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미국에서 뭘 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사랑 때문이야. 사랑요? 어머니 연세에 무슨 사랑이에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건 너무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는 닥쳐.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리다니, 나도 이제 40이야. 그리고 형, 이건 아니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재산 타령을 한다고?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저러시는데 내가 책임질 거야? 책임지면 되잖아. 나 혼자라도 엄마 모실게. 웃기고 있네. 너 월급으로 엄마 모실 수 있어? 형제가 고함을 지르고 은희는 울고 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가족이 이런 모습이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엄마, 그럼 선택하세요. 우리 아니면 그 남자. 왜 선택을 강요하니? 어머님이 그 남자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보다.
지영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도 사랑하고 영수 씨도 사랑해.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안 되죠. 엄마는 엄마니까요. 자식들을 선택하셔야죠. 준호의 단호한 말에 저는 현기증이 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은희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영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고 민수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 엄마가 쓰러지셔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의사가 들어와서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겁먹은 건지 진짜 잘못을 깨달은 건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순자, 괜찮아? 영수 씨, 어떻게? 민수 씨가 급하게 연락해줬어요.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 아니에요? 형,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영수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지마. 순자, 가지 말라고요. 50년 전에 한 번 보냈어요. 이번에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당신 자식들이, 당신 건강이, 자식들보다 당신이 중요해. 건강도 당신 없이는 의미 없어.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 자식들보다 영수가 중요해. 이제야 솔직해지는 거야. 엄마, 너희는 모르겠지. 50년을 기다린 마음이 어떤 건지. 평생 사랑 없이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은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린 엄마한테 뭐예요? 그냥 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소중해. 누구보다 사랑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도 좀 살고 싶어. 69년을 살았는데
단 하루도 김순자로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너희의 엄마로만 살았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어. 나쁜 엄마니?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하지만 앞으로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없이 살겠어요. 준호야. 가자, 지영아. 더 이상 볼 것 없어. 준호는 지영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은희도 울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졌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병실에는 저와 영수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영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또 너를.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 민수가 제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형이 뭐라 해도. 민수야, 너까지 형한테 미움받으면 괜찮아요. 형은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평생 희생하셨는지.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려도 이 두 사람만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영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에도 저런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준호와 지영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왔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응, 조금. 형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엄마, 괜찮아,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집에 왔어. 자식들은? 연락 안 해. 화났나 봐. 순자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물러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자식들이랑 화해할 수 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내가 버틸게. 순자야. 50년 기다렸어.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인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희만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지영과 은희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그래.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서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엄마 나이에 연애라는 게. 준호야,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놀라서 준호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해요? 응. 아빠보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낳으신 것도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남편과의 사랑은 달라. 나는 50년 전 첫사랑을 포기하고 중매 결혼을 했어. 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사신 거예요? 후회는 아니야. 다만 아쉬웠어.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돼요. 하지만 엄마가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야, 엄마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재산 얘기하고 정말 죄송해요. 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들, 엄마, 그 남자, 영수 아저씨 만나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정말이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천천히 해주세요. 저희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자식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 씨, 자식들이 허락했어. 정말?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순자야, 정말 잘 됐구나. 우리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자식들 앞에서 영수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박영수 씨야. 엄마의 첫사랑. 영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장남 준호입니다. 엄마 부탁드려요. 잘 모시겠습니다. 은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딸 은희예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민수는 영수와 포옹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엄마를 웃게 해주셔서.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영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영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와 단둘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꿈만 같아. 나도 정말 꿈만 같아.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응, 참으로 오래 기다렸네. 영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 남은 인생 공식적으로 함께하고 싶어. 당당하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70이 가까운 나이에 공원 벤치에서 청혼과 승낙을 나눴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인 작은 연회장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저를 보며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좀 그래서.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세요. 준호가 제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엄마, 사실 처음엔 정말 이해 안 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도 그냥 사람이라는 걸.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걸. 준호야. 늦었지만 축하해요,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고마워. 주례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영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 씨, 5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영수 씨, 저도 5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해요.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손주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연에서 민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엄마가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신 날입니다. 엄마는 평생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로 사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냥 순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셨죠. 오늘 엄마는 마침내 김순자로 사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영수 아저씨와 함께.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울면서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영수와 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영수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후회 없어? 없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자야, 사랑해. 나도.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50년 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몰랐지. 하지만 운명이었나 봐. 그래, 운명이었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왔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들. 영수는 손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공원에서 축구도 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에는 엄마 얼굴에서 웃음이 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준호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행복보다 우리 체면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너희도 놀랐을 거야. 앞으로는 엄마 편이 되겠어요. 진짜로. 저는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어느 날 저녁 영수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야,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69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못 가본 곳 다 가보자. 좋아. 남은 인생 실컷 즐겨. 그래, 실컷 즐기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받은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게.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영수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 그냥 내 얼굴을. 아름다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거짓말. 주름투성이인데 주름 속에 당신 인생이 담겨 있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저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순자야.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9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영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김순자로 살아갑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